지금까지 저희는 세 개의 중국 기록을 함께 보았습니다. 서경은 이름만 남겼습니다. 사기는 치우가 사로잡혀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산해경은 그 죽음의 여파를 신화의 언어로 남겼습니다. 세 기록 모두 하나의 결말을 공유합니다. 치우는 패배했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승자만이 아니라 패자의 후손이라 자처하는 쪽에서도 기록을 남겼다면 어떨까요? 그 기록은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규원사화. 조선 후기 한국에서 쓰였다고 전해지는 책입니다. 이 책은 치우가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규원사화는 조선 숙종 원년 1675년에 북애자라는 인물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말 1675년에 쓰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초 근대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새로 쓰인 위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근거가 제시됩니다. 책 속의 연도 표기 방식이 조선시대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참조했다는 더 오래된 문헌, 진역 유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쪽의 입장도 있습니다. 일부 서지학자들은 고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책을 진서로 판정했습니다. 북한학계는 이 책의 일부 내용, 특히 고조선 47대 왕이 1200년을 통치했다는 기록을 고조선사 연구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계에서도 이 책을 실제 역사서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민족의식을 보여주는 사상사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진위 논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언제 쓰였든 이 책이 담고 있는 반박의 논리 자체는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만 있는 세계에서 패자의 기록이 어떤 논리로 반박을 시도하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저희와 함께 살펴볼 것은 6가지입니다. 첫째, 규원사화의 진서 위서 논쟁. 무엇이 쟁점일까? 둘째, 태시기의 내용. 치우씨는 누구로 그려지는가? 셋째, 반박의 논리. 왜 규원사화는 사마천이 틀렸다고 말하는가? 넷째, 이 반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사료로서와 마음으로서. 다섯째, 유사역사학이라는 딱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환단고기와의 거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입니다. 함께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이 책의 구성을 봅니다. 규원사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판기는 하늘과 땅이 열리고 환웅이 활동하던 아득한 시대를 다룹니다. 태시기는 환웅이 치우씨, 고시씨, 신지씨 등 삼천의 무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를 다룹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군기는 당군 왕금 이후 47대에 걸친 고조선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를 북애자라고 밝히며 산속에서 발견한 더 오래된 책, 진역유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진역유기는 고려 말의 인물 이명이 지었고 그 이명이 다시 발해의 역사서 조대기를 참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계보가 사실이라면 규원사화 뒤에는 아주 오래된 기록의 흐름이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용을 봅시다. 태시기에서 치우씨는 환웅의 부하로 등장합니다. 환웅의 명령에 따라 집을 만들고 방어와 병기 제작을 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농시의 시대 말기에 이르러 치우씨는 중국 본토로 진출해 천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전투 기록도 있습니다. 탕록을 중심으로 신농시와 벌인 전투에서 81명의 장군을 선발해 구호원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9개 제후의 땅을 빼앗았고 후에 유망한 도 공상을 공격해 다시 12개의 제후국을 합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기나 산해경의 치우가 신농이 아니라 황제 헌원과 싸운 것으로 나오는 것과는 달리 태시기는 치우가 먼저 신농시와 싸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순서와 상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황제 헌원과의 전투입니다. 규원사와 태시기는 사마천의 기록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썼습니다. 황제가 제후들을 모아 탕록의 들판에서 치우와 싸워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런데 태시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실제로 죽은 것은 치우가 아니라 치우의 부장 가운데 한 명인 치우비라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공을 세우려 무리하게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사로잡혀 죽었는데 중국의 사서가 이것을 마치 치우 본인이 잡혀 죽은 것처럼 왜곡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규원사와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사마천이 틀렸다. 또는 사마천이 알면서도 다르게 썼다. 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서, 열자, 한서 등 여러 선진시대 문헌들이 황제, 염제, 치우가 탕록에서 전쟁을 벌인 후 동맹을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 죽음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결말이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이 사실이라면 사마천 홀로 황제가 치우를 죽였다고 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문헌 대조를 이 자리에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반박의 구조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규원사화는 단순히 우리 편이 이겼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사마천의 기록의 내적 모순을 지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여기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반박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층위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 사료로서의 가치입니다. 규원사화가 정말 1675년에 쓰였는지, 그리고 이 책이 인용한 더 오래된 문헌들이 실제했는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층위, 반박의 논리로서의 가치. 승자의 기록만 남은 역사에서 패자의 후손을 자처하는 목소리가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는가? 이것은 사료 검증과는 다른 질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시리즈에서 저희는 이미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사기 봉선서에서 반란자였던 치우가 군사의 신으로 제사를 받는 모순을 보았습니다. 산해경에서는 승자의 언어가 다 담지 못한 여파를 신하의 언어가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방의 묘족에게 치우가 반란자가 아니라 영웅으로 기억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규원사화의 반박도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이 유일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감각. 그 감각 자체는 이 책의 저술 연대와는 별개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두 번째에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치우를 한민족의 조상으로 연결하려는 일부 흐름은 학문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고요. 규원사화와 이 책에 영향을 받은 후대의 기록들, 예를 들어 20세기의 환단고기 같은 책들은 역사학계에서 대체로 위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위서라는 판정과 그 책에 담긴 감정이나 문제의식이 무가치하다는 판단은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규원사화를 연구한 한 역사학자는 이 책의 사료적 가치보다는 조선 후기 민족의식을 반영하는 자료로서의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이 책이 고조선의 실제 역사를 정확히 기록했는가와 이 책이 왜 쓰였는가, 무엇에 대한 반응이었는가는 다른 질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 감정이 때로는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료를 검증한 사실처럼 다루는 것.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사료 비판의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 이것은 역사를 다루는 태도로서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규원사화가 진서냐 위서냐를 이 자리에서 판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책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책이 제기하는 질문, 승자의 기록만이 유일한 진실인가는 진지하게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는 엄격한 사료 비판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붙잡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필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광장에 나부끼던 치우천왕의 깃발. 그 깃발을 든 사람들이 규원사화를 읽고 그 진서위서 논쟁을 알았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직접 읽지 않았어도 어떤 감각은 전해졌을 수가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감각. 패배했다고 기록된 존재가 사실은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정확한 역사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신화인지 그 판정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 감각 자체가 왜 그토록 강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겼는지 그것이 다음 에피소드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짚지 않고는 이 에피소드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규원사화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두 책은 종종 같은 묶음으로 언급이 되지만 학계에서 받는 평가는 다릅니다. 규원사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서론과 위서론이 팽팽히 맞서는 책입니다. 반면 환단고기는 1979년에 처음 출판된 책으로 역사학계 대부분에서는 근대에 만들어진 위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한국의 대통령이 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빠 논쟁을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 고대사학회를 비롯한 48개 역사 고고학회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버 역사는 부정선거론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환빠라는 말은 환단고기를 맹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다소 거친 표현입니다. 이 말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책을 근거로 기존 역사학의 오랜 연구와 사료 비판의 축적을 통째로 식민사학이라고 규정하고 부정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학술 절차 없이 대중들의
민족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 이것이 학계가 유사 역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려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한 규원사화의 반박 논리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그 흥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승자의 기록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질문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흥미가 검증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감정이 강할수록 오히려 더 엄격한 사료 비판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다룰 때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검증된 사실을 구분해서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구분을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함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보았습니다. 패자의 후손이라 자처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반박을 시도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규원사화가 진서인지 위서인지는 우리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남습니다. 승자의 기록만이 유일한 진실인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저희는 이 질문이 현대에 어떻게 다시 소환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1990년대 중국의 중화 3조당, 그리고 2002년 한국의 광자. 두 개의 소환이 같은 10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볼 이야기입니다. 목요일 밤 한밤의 책방에서 만나겠습니다.